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하시죠. 자, 미국 증시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미국 증시는 이날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세로 마감을 하거나 아니면 다우 지수만 상승으로 반전한 채 마감하게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미국 증시는 다시 한번 장중 낙폭을 크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장 초반만 하더라도 꽤 크게 떨어졌었는데요. 다우 지수의 경우에는 장중 한때 800포인트 넘게 하락하기도 했다가 그 부분을 거의 다 만회한 채 마감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그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여전히 1% 넘는 낙폭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람들은 기술주보다는 재무 구조가 탄탄한 블루칩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옮기고 있다는 이 순환매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안심을 할 수는 없죠. 오늘 밤에 예정되어 있는 FOMC 회의에서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여기에서 변곡점을 맞이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전히 하락세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FOMC 회의 결과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장 마감한 이후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실 걱정보다는 기대를 조금 더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실적을 발표하게 될지 그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 반응까지도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감 분위기 어떤지 지금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철인 앵커입니다. 네,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미국 증시에서는 변동 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장 초반에는 낙폭을 꽤 벌렸다가 장 후반 오후 1시 정도를 기점으로 이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나 다우 지수가 800포인트 넘게 하락분을 씻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을 오늘 하락시킬 만한 첫 번째 요인으로는 금리 상승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새벽에 전해질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긴축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기술주들은 하방 압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아마존, 메타 등과 같은 종목들이 1%에서 많게는 4% 정도의 마이너스권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금융주들은 여기에 따른 수혜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시티그룹 등과 같은 종목들이 현재 상승권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결과는 다소 엇갈렸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너럴 일렉트릭의 실적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EPS가 견조하게 나왔지만 매출이 다소 아쉽게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사측에서는 그 원인으로 계속되는 공급난을 짚었는데 전 사업 부문의 광범위하게 공급난 타격을 받아가고 있는 가운데 운임비가 오르고 또 철강 등과 같은 원자재 가격까지 오르고 있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따른 압력까지 받아가고 있습니다.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S&P 500 하락률 상위 종목에 현재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반면 분위기가 좋은 쪽을 바라보자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카드를 긁어서 이루어진 소비 지출이 역대급 수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덕에 EPS와 매출 모두 견조하게 발표가 됐고요. 다우와 S&P 500 지수 내에서 현재 상승률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존슨앤존슨의 실적도 전해졌는데요.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역대급 코로나19 백신 매출을 달성하면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강하게 상승했고 더불어 올해 백신 매출 전망치를 30억 달러 이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 역시도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장 마감 이후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 공개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에서 주목해 보셔야 될 부분은 공급난이 비디오 게임 콘솔 부문의 매출에 얼마나 큰 타격을 입혔는가, 그로 인한 전체 매출 증가세가 얼마나 둔화되었는가, 이 여부가 되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생각보다 양호하게 발표가 될 경우에는 올해 13% 주가 내리막길을 걸어오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도 반등을 해볼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업종별 분위기 어떻게 나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9개 업종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섹터만이 강한 상승부를 켜고 있습니다. 4% 정도의 플러스권이고요. 금융주 역시도 0.7%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장 마감 직전 미국 증시 분위기였습니다.
네, 미국 증시 마감 후에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장 업종별 분위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다수의 업종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 유가 상승에 힘입어서 엑슨모빌, 쉐보론 등과 같은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힘입어서 에너지 섹터가 4%까지 현재 탄력들을 강하게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금융주의 경우에는 금리 상승 그리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호실적에 힘입어서 역시나 상승불을 켭니다. 0.7% 정도의 플러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헬스케어 섹터 역시도 존슨앤존슨의 호실적 덕분에 지수 대비해서는 적은 하락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0.4% 정도의 마이너스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밖의 특징주들 현재 차트를 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확인하지 못했던 실적 결과가 있어서 마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IBM도 실적을 전했습니다. 전분기 대비 매출이 6.5% 증가하면서 10년 만에 최대 분기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소프트웨어 부문의 수요가 강하게 뒷받침을 해준 건데 110년의 긴 역사를 지닌 IBM이지만 혁신을 위해 그동안 들였던 노력이 마침내 빛을 발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BMO 캐피털에서 목표 주가를 2달러가량 상향 조정시키기도 했고요. 오늘 하락하는 기술 섹터 내에서 홀로 강한 상승불을 켜고 있습니다. 5.67%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3M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실적을 발표했고 주당 순이익이 2.31달러로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보다 30센트 정도 높은 수준이 되겠고요. 매출 역시도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공급난과 오미크론에 대한 영향을 비껴가면서 12월에는 사업이 전반적으로 정상화됐다라고 밝혔고요. 이로써 3M은 4분기 연속으로 EPS 비트를 달성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특징주들 모두 정리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상품 선물 시장 움직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장 국제유가는 크게 오르면서 전날 기록했던 하락분을 씻어내고 있습니다. 동유럽 대 중동 지역 간의 긴장 고조 그리고 그로 인한 공급망 교란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면서 WTI 선물 가격은 2.4% 급등세를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 가격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가격의 경우에는 어제와 같은 이유로 상승세를 이어가는데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우려로 인해서 안전자산인 금을 찾는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있고 이런 부분이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보다 우세하게 나타나면서 금 가격 상승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금 선물 가격은 0.3%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대 지수 종가까지 확인해 보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결국에는 0.2% 정도 보합권 정도에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이고요. S&P 500 지수는 오늘 1.23% 하락입니다. 전일 4,400포인트 선을 다시 경신하기도 했었지만 오늘은 4,456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치고요. 나스닥 지수는 2.3%까지 막판에 낙폭을 조금 더 벌리면서 13,539포인트 선에 거래를 마칩니다. 미국장 마감 분위기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지난 밤사이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오늘도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가지의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부메랑 랠리라고 하는데 이 부메랑 랠리가 어떤 의미일까요? 그 월요일에 우리가 정말 역사적인 증시의 이 장중 컴백을 봤잖아요. 네. 그게 이제 뭐 지금 부메랑 랠리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제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해서 이런 부메랑 랠리를 일단 시전을 했는데 그러고 또 화요일장 그러니까 바로 이 직전에 마감이 된 그 장에서도 변동성이 굉장히 지속이 됐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한때 마이너스 3% 이상권까지 또 하락을 했다가 어쩔 때는 또 상승권까지 다시 전환을 하려고 하기도 했고, 그리고 막판에 좀 꼬꾸라지고 뭐 이런 변동성이 극심했는데, 이런 반복적인 어떤 유턴 장세에 의미하는 바가 뭘까? 여기에 대한 이 기사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일단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매도세가 쉽사리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시그널이다. 그러면서 험난한 앞날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에보코어 같은 기관에서는 지난 월요일에 증시에서 좀 안정한 기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여전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을 좀 경계 섞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 이런 경계론으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 S&P 500 지수 증시도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좀 뒷받침하는 역사적 데이터도 있는데요. 비스포크 인베스트먼트라는 기관에 따르면은 지난 88년 이후에 1988년 이후에 나스닥 지수가 이 5차례 장중 마이너스 4% 이상을 극복하고 상승으로 전환했던 그런 거래일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한 달 동안의 평균적인 퍼포먼스가 5.6% 하락이었다라고 하고요. 그 3달 후를 좀 내다보더라도 평균적으로 8%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뭐 한 번 좀 돌았다고 해서, 그리고 네. 좀 변동성이 이 긍정적인 쪽으로 풀린다고 해서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매도세가 끝났다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와 같은 입장에서는 부메랑 랠리라고 하니까 밑에서 자꾸 사는 사람이 있네. 이거는 뭐 매수 심리가 센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게 아니라 이건 변동성의 한 모습을 보여주는 걸로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그 이후의 주식시장의 모습은 썩 그다지 좋지 않았다는 네. 건데요. 자, 어쨌든 이제 그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변동성을 틈타서 좀 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월가에서는 아직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는 월가 그 IB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의견이 있을까요? 네, 기관들의 이제 움직임과 그리고 의견을 보면은 뭐 반반 정도로 딱 나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라, 그리고 아직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 이런 의견을 좀 다양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이 살 기회라고 얘기를 하는 대표적인 기관, 그리고 거의 가장 먼저 월가 주요 IB 중에 지금 매수콜을 들고 나온 것이 웰스파고가 되는데요. 이 3가지 정도의 그런 시그널을 주목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월요일장에서의 거래량이 평균적인 이 100일 이동평균선을 대비해서 한 70% 정도 많았다. 그러니까 매기가 좀 몰리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빅스 지수, 공포 지수, 그 변동성 지수가 월요일 장중에 이제 피크를 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세 번째로 그날 스몰캡이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역시도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는 이 시그널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웰스파고에서는 하이베타 주식을 살 때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오미크론의 확산세도 좀 피크를 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리오프닝 테마주가 좀 유망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라라고 얘기를 하는 또 대표적인 기관이 이제 펀드스트랩, 그리고 톰리 전문가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극단적인 과매도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또 매수를 할 수 있는 큰 기회가 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전문가는 애초에도 올해 상반기는 좀 힘들 것이다, 뭐 한 10% 이상의 이 조정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견을 한 바가 있었고, 후반기로 갈수록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또 했었기 때문에 이런 기존의 전망도 그대로 또 유지를 하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반대로 아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기관도 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바클레이즈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전의 증시 밸류에이션을 적용 시에 S&P 500 지수가 추가적으로 8% 정도 하락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패드 풋, 그러니까 시장에 패드가 이 개입할 정도의 그런 증시 조정 폭이 한 20% 정도 하락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다운사이드가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스티펠이라는 기관에서도 한 월요일에 그런 반등은 페이크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 5가지 정도의 증시가 반등하기 위한 선결 조건을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연준이 비둘기파로 다시 한번 좀 돌아줘야 되고, 두 번째로는 미국의 제조업 PMI가 이제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이 M2 통화량의 공급량 그 성장세가 다시 한번 바닥을 찍고 성장을 또 해야 되고, 네 번째는 미국 기업들의 실적 비트 비율이 굉장히 높아야 되고, 다섯 번째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조금은 또 긍정적인 쪽으로 풀려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돼야지 증시가 찐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점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키워드 살펴봤습니다. 조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내용 잠깐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주당 순이익과 매출액
모두 시장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설계 실적을 내놨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2.48달러를 기록해서 시장 예상치가 2.31달러였기 때문에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기록을 발표를 했고요. 매출액 역시 517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예상치가 508억 8천만 달러였기 때문에 매출액 역시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매출액 성장률이 22% 정도가 기대가 됐었는데 20%를 기록하면서 성장세는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고요. 이것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를 시간의 거래에서 3%가량 혹은 4%가량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가이던스죠. 왜냐하면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한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과연 그들의 앞으로의 비전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잠시 후 7시 30분, 우리 시간으로 7시 30분에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통해서 이 가이던스 그러니까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까지 확인해야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과 가이던스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실적까지 짚어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몇 달만 조금 더 참자라는 키워드인데요. 요즘 주식시장이 좀 싸진 감은 있습니다. 뭐 고평가된 것에 비해서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막 많이 주워 담아야 될 것 같긴 한데 사실 몇 달은 좀 더 참아야 된다는 투자 구루의 이야기가 있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랙록의 최고 채권 투자자인 이 릭 리더가 금융시장 환경이 빠르게 타이트해지고 있기 때문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내일 시장 달래기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투자자들은 다소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풀어보자면 주식시장이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시장 달래기에 나서도 투자자들은 보수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그는 파월이 시장의 예상보다는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단순하게 비둘기파적 발언? 그럼 우린 지금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당분간 몇 개월 동안은 변동성이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을 한 거고요. 현재 선물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이 4번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이것 역시 시장의 부담 요인인데 자, 이에 대해서는 4차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굳이 연준이 부인하지 않을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다만 최근 경제 지표들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 회복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으로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두는 것에 신호를 주면서 이렇게 시장 달래기에 나설 것이란 얘기인데요. 풀어보자면 긴축의 정책 노선을 다시 한번 확인하긴 하겠지만 회복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뉘앙스를 줌으로써 시장을 좀 안심시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시장 환경에서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투자에 대한 조언도 해놨는데요. 그는 시장 변동성이 몇 달 동안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자신도 더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고품질의 현금 흐름 좋은 기술주들을 매수하기에는 장기적으로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왔다고 설명을 하면서 기술주에 대한 극도의 압박이 너무 과도했다고 평가를 했고요. 또 한 가지로 꼽은 점이 바로 자동차주였습니다. 특히 전기차보다는 전통적인 자동차주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들 앞에 탄탄대로가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뭐 이런 투자에 대한 의견보다는 사실 이제 FOMC 회의를 통해서 어떤 의견이 나올 것인가가 시장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제도 좀 비슷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FOMC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올 것인지 월가에서 전망하고 있는 내용은 어떨까요? 네, 그 연준의 긴축 노선이 변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전문가는 굉장히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인플레이션 등의 상황이 바뀐 게 없기 때문이죠. 연준이 다시 한번 선회할 그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 긴축에 대한 전반적인 스탠스는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지금 전반적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궁금해지는 것이 최근의 증시의 어떤 극심한 변동성, 불안을 연준이 좀 신경 쓰지 않을까, 좀 달래기에 나서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요. 하지만은 이와 관련해서도 아직까지는 좀 명분이 부족하다는 쪽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블리클리 어드바이저스 그룹이라는 그런 기관에서도 S&P 500 지수가 10% 하락한 것만으로는 연준이 시장에 개입하기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에버코어 같은 기관에서도 앞서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패드 풋, 그러니까
연준이 시장에 개입할 만한 명분이 있는 그런 기준이라고 보여지는 이 조정 폭이 통상 고점 대비해서 한 23.8%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를 보더라도 낙폭이 적기 때문에 연준이 쉽사리 뒤집혀로 돌면서 어떤 시장 달리기에 나설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아직까지는 경계론이 있는 것 같고요. 단 어제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은 3월에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당초 과거보다 빠르게 양적 긴축할 것이다. 이런 카드를 대부분 또 보여준 상태이기 때문에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등의 기관에서는 생각보다는 매파적이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전망을 좀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최근 몇 번의 FOMC를 보면은 성명서는 굉장히 좀 매파적인데 네. 파월 의장의 발언은 좀 비둘기파적이면서 균형을 맞추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내일도 어떤 이런 균형이 좀 맞춰질지도 그러니까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 긴축의 정책 노선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시장은 안정화시켜야 되니까 파월 의장이 어떤 식으로 발언을 하게 되는지 오늘 새벽이죠. 4시에 이제 성명서의 발표 그리고 4시 반에 기자회견까지 저희가 그 월가워즈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생중계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월가워즈 검색하시고 내일 새벽 4시에 오시면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3시 50분부터 저희는 미리 준비하고 있으니까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결국 포기라는 키워드인데 와, 저도 이 뉴스 보고 좀 놀랐는데 어떤 내용인지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엔비디아가 결국은 이제 규제 당국의 손을 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블룸버그가 조용히 엔비디아가 암홀딩스 인수를 포기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전했는데요. 엔비디아가 이 파트너사들에게 딜 완료를 좀 기대하지 마라라고 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소프트뱅크, 지금 암을 보유하고 있는 그 회사도 역시 그 딜이 실패할 것에 대비해서 암을 상장시키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제 엔비디아가 지난 2020년 9월에 암을 40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발표를 했었죠. 하지만은 각국의 경쟁 당국의 시선이 굉장히 곱지 않았고,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의 FTC가 또 제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반대를 하면서 암은 영국 IT 업계 꽃으로 불리죠. 전 세계 스마트폰의 95%, 그리고 중국에서 제조되는 반도체 칩의 이 95%가 암의 그 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제조를 하는 칩이 되겠습니다. 와, 그러다 보니까 이 소식과 함께 뭐 엔비디아의 주가도 하락하기도 했는데 ARM 인수를 만약에 최종적으로 실패하게 될 경우 엔비디아가 갖게 되는 충격은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은 뭐 어느 정도 실망감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암을 인수함으로써 한 3가지 정도의 효과가 기대가 됐었거든요. 네. 첫 번째로는 모바일로 이제 이 입지를 더욱더 좀 확장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이제는 라이선스 판매자로서 변모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원래도 이제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데 거기에서 역량을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효과가 예상이 됐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또 실망 반응, 그리고 실제적인 좀 타격은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어느 정도 딜 실패가 예견됐다라는 얘기도 좀 많아요. 이번에 블룸버그 보도가 전해진 이후에 번스타인 같은 아이디에서는 당국과 그리고 고객사들의 반발을 봤을 때 이번 딜 실패 아니면 이 엔비디아가 포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놀라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반응을 내놨습니다. 결국은 딜이 됐으면은 엄청나겠지만은 이 암이 이 엔비디아의 성공에 꼭 필요한 것은 또 아니다. 이런 또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고요. 사실 이렇게 엔비디아가 딜 포기까지도 좀 준비하고 있는 것의 배경에는 지난달에 FTC가 제소를 한 것이 좀 결정적으로 작용했던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딜 완료 가능성이 기존의 30%에서 5%로 꼬꾸라졌다라고 전망을 한 바가 있었고요. 가트너 역시도 이제 딜 완료 가능성이 극히 낮다라는 분석을 당시에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테슬라를 제치겠다는 아주 엄청난 야망을 뽐낸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GM인데요. GM이 어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GM이 전기차 판매 부문에서 2025년까지 테슬라를 제치겠다는 야망을 보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기체 생산 공장에 66억 달러의 이 자금을 투입한다고 밝혔고요. GM은 자신들의 고향인 미시간주에서 2024년까지 전기 픽업 생산량을 늘리고
또 새로운 전기차 배터리셀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이게 아주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요. GM은 이미 350억 달러 규모의 금액을 2025년까지 투자해서 GM의 북미 지역 생산 용량을 100만 대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이전에 발표한 바가 있었는데 이번 발표는 그 계획의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날 메리바라 회장은 2020년대 중반까지 GM은 전기차 시장의 리더가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는데요. 현재 상황을 보자면 아직 리더의 입지는 당연히 아니죠. 테슬라는 작년에 전 세계적으로 93만 대의 차량을 팔았고요. 미국에서만 정확하게 얼마를 팔았는지는 공개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GM은 작년에 2만 5천 대의 전기차를 판매해서 2만 7천여 대의 마하-E, 그러니까 머스탱 마하-E를 판매했던 이 포드에 이어서 3위를 기록하고 있는 게 GM이고요. 자, 이런 가운데 테슬라의 텍사스 기가팩토리가 완전하게 가동이 된다면 테슬라는 올해에만 미국에서 약 100만 대 생산 캐파를 갖게 되기 때문에 GM이 과연 얼마나 빠르게 테슬라를 추격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자, 어쨌든 막대한 투자를 통해서 전기차 시장으로의 전환을 이루고 있는 GM이기 때문에 GM에 대한 기대도 저희가 저버릴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최근 들어 월가의 GM에 대한 그 예상은 어떨까요? GM이 사실은 이제 포드에 비해서 주가 퍼포먼스가 굉장히 좀 뒤졌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소외된 감이 있었는데 최근에도 이제 복수의 기간이 목표 주가를 상향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또 기대감은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난달 말에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 목표 주가를 기존에 이제 90달러, 원래도 좀 높았어요. 근데 95달러로 이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배경으로 2021년에서 2023년까지의 실적 전망을 상향한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2023년쯤에 되면은 전기차가 이제 GM에서도 많이 나올 겁니다. 그때 이제 본격적인 또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또 분석을 하기도 했었고요. 또 이어서 1월 13일에 도이체방크 같은 경우에도 이 목표 주가를 67달러에서 71달러로 올렸거든요. 지금 마켓워치에서 평균적으로 집계하고 있는 목표 주가도 76달러 수준, 지금 대비해서 업사이드가 최근에 좀 주가가 빠져서 그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은 거의 한 50% 정도를 점치고 있기 때문에 월가에서는 일단은 GM에 대해서 전기차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새 있었던 일들을 저희가 총 4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